네, 시면상가 오늘 특이점으로 기분 좋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한번 볼까요? 코스피 1.8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43% 상승해서 코스피 2,588, 코스닥은 754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오늘 코스피를 많이 샀고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을 많이 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얼마나 좀 길어질지, 그리고 당장 내일 코앞에 있는 미국 대선, 이 좀 음과 양을 함께하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오늘 특이점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할 매니저 월수팀 소개하겠습니다. 자, 월수팀 새로운 얼굴이 보입니다. 먼저 소개할게요.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뉴페이스 강현균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페이스 강현균 매니저님. 이 방송에서 오늘 이렇게 제가 뵐 줄이야. 너무 반가운데요. 일단 강현균 매니저님 오늘 세상의 가족이 되신데 먼저 어떤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스치면 상한가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화목팀과 월수팀의 경쟁하는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좀 미력하지만 우리 월수팀의 수익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매니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수익률도 좋은데요. 더 많은 이슈를 전달해 주신 것도 중요합니다. 재미있게.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균 매니저의 활약 여러분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자, 하나하나씩 오늘 이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 평부터 들어볼게요. 알터니가 빠졌다입니다. 야, 네, 아무래도 딱 이제 맞아요. 네, 금투세 이슈가 한동안 우리 증시를 한 수개월 정도 발목을 잡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 쪽으로 동의를 한다. 유예가 아니고 폐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측면에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3%대 시원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향후에 금투세 폐지 이슈 때문에 향후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오늘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은 2차 전지랑 바이오랑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무비자 그 이슈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이랑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일단 시장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강한 섹터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알아내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바이오, 오늘 반도체가 가장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섹터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투세, 이 알터니가 빠지면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섹터가 움직였고요. 또 여기와 좀 곁들여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무비자 이슈와 함께 또 올라가던 섹터들이 있지만 여기서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다. 백인현 매니저의 한 줄 평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그림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도 네.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불기둥을 빼고 예. 코스닥 시장에 훈풍이 불어온다. 제가 이게 이제 훈풍이. 훈풍 아니겠습니까? 이제 버드나무가 산들산들 흔들리면서 예. 이 바람은 아마 우리가 꽃샘추위가 끝나고 이제는 4월 달에 이제 아지랭이가 이렇게 산들산들 이게 피어오르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에 저는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정말로 2023년 7월 달부터 2차 전지가 계속 몰락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그런 겨울이 있었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중요한 날짜가 있었습니다. 11월 4일 날인데 중국의 이제 전인 대회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대회가 오늘 출발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오늘 11월 4일 날 아침에 금투세를 폐지한다. 정말로 우리 코스닥 시장에 단비와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우리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불끈 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훈풍이 불어왔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훈풍이 불어온다, 코스닥. 저기 왠지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의 언어로 해석을 하면은 코스닥에 님이 왔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님이 왔는데 이번에는 큰 손님이 왔습니다. 큰 손님이 왔는데 제가 잠시 좀 시간을 더 써가지고 코스닥 그래프를 제가 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제가 색깔을 좀 칠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인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짝수의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홀수에 큰 손님이 옵니다. 큰 손님이 왔을 때는 정말 코스닥은 뭐 기본적으로 잘 가는 종목들은 30배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큰 손님이 이제 지금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군풍이 불어온다. 큰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뉴페이스 강현균 매니저의 한 줄평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한 주평은 자 이제 판은 깔렸으니 간택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정해봤습니다. 사극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큰 손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도 외국인이 물론 플러스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금 매도의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시장은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도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언제쯤 매수를 해줄지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쯤에 11월 초중반쯤에 아무래도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시장이 반등할 타이밍이다라고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양도세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때 양도세 부분이 뭐 3억이네 10억이네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결정되었던 때가 11월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1월 초중반에 맞춰서 아마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시장이 반등할 만한 타이밍에 어울릴 만한 종목들을 제가 지금 선별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준비해 놨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종목들을 투자 인사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판은 깔렸으니 간택이 중요하겠다. 그 간택에 대한 팁도 오늘 방송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현균 매니저님 한 줄평만 보면은 스치면 상한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스치면 상한가 스타일로 잘 녹여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악마의 용님께서 강 매니저님 주도락도 계속 하시는 거죠? 라고 써주셨는데 주도락이 이제 장중에 하시는 코너? 장마감 이후에 6시 네. 하는 코너인데 그 코너도 계속 하고 스치면 상한가도 이제 월요일 수요일 날 계속 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2배로 열심히 일하는 강현균 매니저의 활약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 줄평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일단은 특이점에 금투세 이야기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백인현 매니저는 알턴이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오늘 이제 금투세 폐지라는 이름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헤드라인 통해서. 근데 이게 뭐 뒤엎진 않겠죠, 이제? 네, 뭐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야당 대표가 언급했기 때문에 뭐 그걸 뒤집을 가능성은 저는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금투세라는 이슈가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면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어필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했던 말을 뒤집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은 할 겁니다.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시장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시장에서 소외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보셨을 때 오늘 코스피가 1.83%, 코스닥은 3.43%. 오늘 이제 코스닥 쪽으로 더 많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계속 이 호재가 작용이 된다면 시장은 앞으로도 코스닥 위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위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금투세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은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가 먼저 그 코스닥 그 분위기를 확 땡기고 나서 11시 이후에는 다시 또 제약바이오가 또 땡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던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데, 제가 코스닥에 한번 이것을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일목균형표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일목균형표를 여기서 그 제가 26개월 뒤로 후행 스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6개월 뒤로 돌리면은 그 지점에서 오랫동안 여기 이제 요 부분을 한 코스닥이 무려 16개월 동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7월 달 이후로 장기적으로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서 후행 스팬은 따라오면서 충분하게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골짜기가 깊으면 다시 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외면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2차 전지가 올라갔을 때 요 시절 2022년 8월 달부터 2023년 7월 달 그 시절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필이면 11월 4일 날 그게 2023년에도 그 11월 초에 그때 뽑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11월 4일 날 맞춰가지고 금투세를 폐지를 한단 말이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누가 굉장히 금융시장을 잘하는 고도의 기획자가 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그 증시에 담아본 사람, 발을 담근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런 본능적인 어떤 촉각인데, 고도의 기획자가 오늘 그런 금투세 폐지를 뉴스를 한 방 터뜨리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큰 그 훈풍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있고 충분히 좀 계획적인 오늘 호재가 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현균 매니저님. 자, 오늘 코스피가 1.83% 상승을 했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88포인트까지 올라간 건데, 예. 자, 우리가 이 금투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피의 하방, 밴딩으로 따졌을 때 맨 밑에 있는 밴딩을 많은 분들이 그래도 2,480에서 2,500 사이로들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금투세가 폐지가 됐고 악재가 없어졌을 때 우리 시장의 하단을 한 몇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하단이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500에서 2,550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서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네. 10월 달, 11월 달이 주춤거렸지만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12월 달은 항상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1월 달도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금투세까지 폐지된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대선까지 끝나준다고 한다면 플러스에 플러스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저점은 지금이 거의 저점이라고 보여지고 올라가는데 상단이 2,800까지 올라가진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시장이고요.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종목들이 121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1선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의 반년 정도의 그 가격을 이제 종합하는 그런 가격 예, 통계해 놓는 그쵸. 그러한 가격인데, 평균 가격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부터 힘들어졌냐? 7월 달부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월 달부터 반년이 거의 12월 정도라고 본다면 12월 달까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코스피의 하단 밴드는 지금이 하단 밴드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투자에 임하실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판은 깔렸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판이 한 번 더 크게 깔릴 수 있는 거는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미국 대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로 이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이점으로 준비됐거든요. 오늘 첫 번째 특이점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금투세 폐지도 되고 내일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시장을 억눌렀던 미국 대선 끝나고 시장이 그때부터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시기가 좀 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이제 더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누가 돼야 우리 증시에 더 좋아질 것이고 누가 되면 이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미리 탐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병주 매니저님, 자, 이제
내일부터 내일 저녁부터죠. 우리 시간으로 따져 보면요.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아마 큰 파장이 한 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치인이 아니고 저는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누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이번 그 이틀 전에 하루 전에 통계를 보면 해리스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8년 전처럼 샤이 트럼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저는 일단은 그렇다면 먼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혹은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양자간을 제가 한번 상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먼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1번이 가장 부정적으로 해당되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자동차 부분이죠.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세게 부정적인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현대 자동차가 그렇게 실적이 좋고 인도 IPO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부터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주가가 계속 빠졌거든요. 그리고 기아도 빠졌었고 따라서 이 부정적인 요인을 이미 반영을 해가지고 또 11월 달 올라와서 보니까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악재 부분을 현재 이미 반영하고 있다. 왜? 가장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자동차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 증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 관련주도 이제는 악재를 반영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약간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저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집권이나 재집권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후보가 전에 후보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를 이어받는 게 해리스 후보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부분은 제가 보니까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어서도 피셋 전략으로 트럼프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면서 중국을 압도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더군다나 미국 경제가 현재 나쁜 상황이 아니 되겠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4.1%로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해리스 후보가 약간 우위에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2주 전부터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또 안 갔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랬을 때 해리스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그랬을 때는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미국 대선이 결과가 11월 5일 날 대선을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대선 결과가 약간 알 수 있는 시간대가 11월 6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이 전인대에 상무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겁니다. 무려 경제 부양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00조에서 1,900조가 되는데 그 결정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11월 8일 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미국 FOMC 회의 금리 결정 부분이 또 11월 8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그때 몰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로 세계 경제를 앞서가는 그런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하이닉스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른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누가 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가 되더라도 저는 걱정하지 말라. 왜? 현대차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해리스가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 내년 1월 달까지 굉장히 불꽃 랠리가 그동안에 미국에 비해서 억눌렸던 그런 북골 랠리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서학개미들도 이제는 환차손을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분에게 좀 공통적으로 OX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내일까지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린 장중까지는. 그 이후에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결과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지금 세론 걱정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지금 채팅창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오늘 의견 보면은 하얗게 불태웠던 님께서 대선 때문에 내가 오늘 조심하고 있었더만 금투세 폐지가 하필 오늘이라니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세론이 있으니까 오늘 미리 빼놔야지, 좀 사려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금투세 보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일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지금 미리 빼고 좀 안전하게 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세 분 같이 O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세론에 좀 대비하자 X를 들어주시고요. 못 먹어도 고다. 지금은 도전적으로 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현균 매니저님은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OX 처음 들으시는데 중립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O와 X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걸로 아셨을 텐데.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들었습니다. 예. 정확히 역시 스상 스타일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O를 들어주셨습니다. 도전적으로 가야 할 때입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조금 많이 밑에 깔렸던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ST팜이나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CDMO 관련 종목들,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는 뭐 에이프릴 바이오, 왜냐하면 오늘 ABL 바이오나 보로노이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킨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잘 올랐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다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제가 무방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AI 반도체 대장주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의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섹터가 가장 많이 갔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HBM3를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저점 매수하는 전략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대선 테마와 가까운 종목들로 접근하면 어떠세요? 뭐 신재생도 있고 에너지 뭐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저는 이제 만약에 대선 테마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접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 재건 관련 종목들이 있었고요. 재건 관련 종목들도 오늘 다른 섹터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데 재건 관련 종목들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면 다시 재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긴 하겠죠. 그쵸. 근데 지금 굳이 재건 관련 종목 같은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수하면서 계좌를 지키기 어렵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투세 이슈 때문에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눌려 있었잖아요.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굳이 리스크를 안고 재건 관련 종목들,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트럼프 트레이딩 해봤지만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재생과 풍력 이쪽은 이제 해리스 테마인데 그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해리스 관련 종목들은 뭐 신재생 태양광 풍력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올랐는데 사실 헬스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거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인 1%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딩도 좀 하기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없이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랑 바이오 여러분들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봐서 만약에 2차 전지를 좋게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오늘 올라간 것도 이제 금투세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대선이 뚜껑을 열었더니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도 금투세에 대한 호재가 어느 정도 커버는 좀 해줄 거다라고도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IRA 법안을 완전히 뒤집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에 전 정부에서 IRA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단번에 뒤집기는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최근에 어떤 종목이 잘 움직이냐면 셀 쪽 잘 움직이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랑 그리고 전구체 관련 종목들 전구체 관련 종목들 예를 들면 에코앤 드림이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전구체 관련 종목 같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 흑극재 관련 종목들도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접근하시기만 한다라면 뭐 지금 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저는 무난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미리 좀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립을 아까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지만 중립을 들어준 강윤균 매니저님. 어째서 중립인지, 중립이라면은 이건 괜찮고 저건 안 된다라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내일 대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똑같이 오를 들었을 겁니다. 오. 근데 금투세 폐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립을 든 겁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파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좀 크게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방산주라든지 뭐 재건 테마라든지 뭐 그리고 해리스의 뭐 친환경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은 이제는 세론을 해야 된다. 물론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은 정리하시고 다른 거 살 종목들 진짜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많이들 지금 딸려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립을 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정치 테마들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정말라도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에서 세론을 한다는 건 이미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느 한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져갈 것이다.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예. 투자하고는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중립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딱 집어서는 일단은 그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 좀 버팀목 역할을 했었던 섹터, 뭐 방산과 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더 이상의 연속성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나 지금 D-Day 원인 상태에서 미국이 대선 테마를 가져가는 것은 조금 모험의 수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네. 만약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우리 국내 증시 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 진짜 우리가 많은 분들이 2달, 3달 전부터 미 대선 끝나야 그때부터 시장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 대선이 끝나요. 그럼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됩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우리 증시한테는 가장 행복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해리스 트레이드로 해서 해리스로 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왜 증시는 항상 먼저 호재를 먼저 선반영해서 그런 호재 요인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종목은 없더라고요, 다행히요.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저는 이제 이번에 금투세와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코스닥 시장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면은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코스닥 시장이 오를 때 2배로 오르는 ETF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종목이 오늘 최근에 가장 많은 대량거래를 터뜨리면서 아주 그냥 기세가 좋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땡겼던 오늘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들이 이제 이번 시장을 주도했고 또 일부는 또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 올랐는데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1년 넘게 계속해서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른다면 2차 전지 이제 전기차하고 휘발유차의 가격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없더라도 이제 2025년부터는 가격이 동등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3단계는 뭐냐면 대중화 단계로 즉 전기차 가격을 싸게 판매하는 그 대중화 단계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가장 수혜주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되겠죠. 왜? 중국은 테슬라한테 무역 전쟁 때문에 공급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를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역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금투세도 있지만은 뭔가 시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먼저 아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힘을 파악해 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가 그 이제 기습적으로 오늘 그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장대 양봉을 뿜어내면서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갔다는 것은 저는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 생물보안법을 이제 대통령이 되면 생물보안법을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물보안법에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2차 전지가 2022년 8월 달부터 23년 7월 달까지 그렇게 많이 갔던 이유가 그때 IRA법을 통과되면서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를 사면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은 중국의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CDMO 회사를 사면시키고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오늘 장대 양봉을 우리는 우습게 보지 말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너무나 이격도가 크지 않고 좀 바닥권에 있는 전통적인 그 거래소 제약바이오 이런 회사들도 우리들이 눈여겨볼 필요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리스 당선 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좀 그려질지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트럼프보다는 지금 우리 증시가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왔었던 색깔이 있다 보니까 그게 변하지 않아서 우리 증시에 더 좋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장단점이 있겠죠. 사실 트럼프가 되면 가장 이제 매크로 지표상에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게 강달러 현상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무래도 미국 쪽에 최근에 수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될 겁니다. 만약 강달러가 되면 사실 우리 수출 입장에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최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과거 이제 2016년도 트럼프 1기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원래는 중국이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미국도 거의 중국이랑 비슷하게 이제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국가가 붙어버리니까 아무래도 두 국가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출 규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조금 어렵고 대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뭐 가상화폐라든지 재건 관련 종목들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 종목 가지고 큰 돈을 벌기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원자력도 저는 지난번에는 제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맞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랑 약간 협업하는 관계로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국 위주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외교 관계를 떠나서 우리나라보다는 자국의 웨스팅하우스 위주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자력도 오히려 저는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 저도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당장은 지금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사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지나치다 제가 무방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사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까지 좀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원전에 대한 강조 이야기 포인트 좀 백인현 매니저가 많이 해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트럼프 당선 시에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워낙에 좀 자국주의를 많이 펼치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는 또 우리나라 원전에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또 원전하면 박병준 매니저가 여기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반론 한번 들어볼까요? 그 원자력 관련주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해리스 후보가 된다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대신에 원자력 관련주를 저는 이제 그 다른 중소형주 놔두고요. 두산의 에너빌리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올해 7월 10일 날 원자력 배치 촉진법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그거를 다시 없겠습니까? 그거는 미국의 법질서 안정을 해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원자력 배치 촉진법을 통과시켰던 배경이 뭐냐면 2023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 원전의 설계하고 시공과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의 설계하고 시공을 중국과 러시아가 독점을 했어요, 거의. 전 세계 발주량의 93%를 독점했죠. 그런데 AI 시대에 도래해가지고 전력량은 이제 지금보다 400배가 필요한데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암만 시간이 그거를 따라잡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원전이 그 원전과 소형 원자로가 대안인데 그런 배경을 통해서 원자력 배치 촉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설계를 하지만 그거를 설계해가지고 직접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시공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시공을 못해요. 그러면 그 시공과 설계를 동시에 하면서 경쟁에 있는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이거든요. 근데 또 생산 단가도 약간 우리나라가 유리하지만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미국하고 지금 적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원자력 배치 촉진법을 뒤집어 엎어서 폐지시키는 그런 법질서 안정을 해치기는 너무나 미국 국익에 위배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그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한손하고 그 유리한 그 계약관계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 언론 플레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저는 대표적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눌러줬죠.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 추가적으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을 두고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좀 종목적으로 좀 압축을 해봐서 현재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규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나요? 저는 시장이 대선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대선이 지나고 난 이후에 12월 달은 전부 다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그러네요. 실적 시즌이었네요. 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오늘도 지누스라는 종목의 실적이 나오면서 15% 이상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실적이 잘 찍힐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봐야 할 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서 물론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그 주와 그 다음 주 아닙니다. 저는 그 주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6일부터 시작해갖고 이번 주만 많이 힘들 뿐이지 다음 주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올라갈 종목 올라가고 떨어질 종목 떨어진다. 그렇지만 올라갈 종목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많이 받쳐지고 있는 저는 소비재 종목들 그중에서 뭐 삼양식품 그리고 뭐 뷰티 쪽의 실리콘2 이 두 종목은 10월 달에도 소비재와 그 소비재 쪽에서 수출입 지표가 정말 잘 나왔었고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신다면 조만간 큰 슈팅으로 아마 수익으로 보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선 이슈 뭐 다양한 거 있지만 여러분 지금 실적 시즌이다. 지금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좋은 기업들을 미리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재 쪽을 주목하고 있는 강현균 매니저, 삼양식품과 실리콘2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반도체 쪽 선택을 했습니다. 테크윈이랑 YC라는 종목이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 그리고 HBM용 큐브 프로브를 9월 말경에 첫 번째 고객사 퀄리피케이션 테스터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두 개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한테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니까 테크윙 진짜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셔가지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3 8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판매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럴 경우에 YC가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르고 내림을 봤을 때 검사 장비 관련 종목들이 가장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가 HBM3E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다라면 물량이 늘어난다라면 YC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테크윈과 YC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여기서는 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고 앞서 이제 우리 뭐 이슈 풀이를 할 때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강조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일단 아까 전에도 제가 세 가지 섹터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AI 반도체 위주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순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병주 매니저님의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이 종목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짧게 코멘트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주가 좀 빠졌는데 제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살짝 그 2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지점 같은 경우는 빠지는 가격대가 아니라 더 오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메인이 되겠는데 삼성 바이오가 지난번에 그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는 역대급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5공장이 완성이 되면 CDMO 부분에서는 전 세계 캐파 부분의 1등 그리고 생산량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1등이 이제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 그 생물보안법 저는 이 부분이 미국 대선이 끝나면 가장 뜨거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하원은 통과됐기 때문에 상원도 통과될 것이고 연말 안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본격적으로 생물보안법이 발동이 되면서 거기에 가장 중심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도 지난번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61선 수급선이죠. 거기에서 지금 오늘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절묘한 좋은 위치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두 종목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애플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면은 픽셀메이트가 위성통신 기업이었어?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위성통신 기업인 글로벌스타에 애플이 2조 원을 투자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픽셀메이트에도 지금 이 픽셀메이트를 인수하고 있는데 자세한 인수 금액은 또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외신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 항공우주와 그다음에 AI로도 이제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먼저 우주항공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매니저님. 지난주부터 그렇고 지난주까지는 뭐 한 하루 이틀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어라고 우리가 보내줄 테마는 보내주는 편이잖아요, 원래. 네. 그런데 오늘도 올랐다? 오늘도 무슨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주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아직 이슈화되고 있지 않지. 네.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서는 엄청나게 파급력이 큰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러한 산업과 업종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뭐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그런 회사는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뭐 그에 대한 파생된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 거기서 위성통신이 갖고 있는 위치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가장 전수조치 돼야 될, 가장 먼저 선조치 돼야 될 그런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성장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명령체계가 가야지만 움직이는 건데 명령체계가 가기 위해선 통신이
그 어느 것보다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빠른 통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브로드밴드라 갖고 아래로 깔지만 그렇죠. 큰 땅이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인도, 미국 같은 경우는 위성 통신이 아니고서는 엄청나게 빠른 통신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위성 통신은 어떠한 신성장이 되더라도 우선 선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통신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그런데 저도 리포트를 좀 가끔 읽다 보면은 좀 전반적인 인프라가 위성통신에 쏠릴 수 있겠다? 내년 뭔가?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요. 예. 지금 AI 시대에 들어서기도 했고 AI가 또 필요하다면은 더 고기술로 올라간 통신 장비도 필요하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위성 이야기도 나오고 6G 이야기도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 또 내년에 이제 6G 레디에 대한 모멘텀도 강해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위성통신, 우주항공도 올라가지만 위성통신이 혹시 내년에 좀 템밀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마침 뭐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산업을 여기저기 흡수 합병하면서 자기의 덩치를 키우고 있고 기술력을 집약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뭐 세트레가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그런 뭐랄까 지상체에 있는 그런 위성 통신에서 거의 기술 집약적인 회사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등등등으로 지금 신규 상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우주항공 그 통신에 관련된 위성 사진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신규 상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될수록 자율주행 조금 전에 6G에 대한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6G가 되면 자율주행도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겠군요. 그럼 자율주행이 지금 중국에서 뭐 되고 있다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거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문은 통신이라고 봅니다. 통신이 빠르게 앞에 신호가 걸렸다, 앞에 사고가 났다라는 부분을 빠르게 인식하고 빠르게 보내주지 않으면 이게 자율주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앞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완전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여지고 네. 앞으로 더 기술력도 발달될수록 조금 더 성장에 업사이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시간과 자금의 여유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가 좀 충족이 되면은 충분히 한번 기다려볼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막 금투세가 폐지됐고 미국 대선도 끝이 나는데 조금 더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답답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인현 매니저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위성통신이나 항공우주 지금 충분히 봐볼 만한 때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위성통신 관련 종목들을 보는 건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는 섹터가 항상 계속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주도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이죠. 저도 자율주행이나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뭐 그리고 다양한 이제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발달돼야 됩니다. 근데 6G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6G 관련 종목들 항상 희망을 주면서 단기 반등하다가 이내 뭐 한 1, 2년 정도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저기도 인공위성 관련 종목들, 뭐 6G 관련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시기가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여전히 시장 주도 테마인 뭐 반도체나 바이오, 2차 전지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 조금 더 계좌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다양한 뷰, 그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 우주항공 위성통신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여기는 바로 이제 종목 압축을 해봐서 어떤 쪽을 보는 게 괜찮을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좀 있으십니까? 네, 제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그 미국 그 위성통신 관련된 자료를 아주 그 소중한 자료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올해만 해가지고 주가가 2000% 올라갔습니다. 2달러에서 40달러 갔거든요. 저 준비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거의 2000% 올라갔는데요. 이 회사 보겠습니다. 거기 ASD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사 AT&T, 그 다음에 보타폰, 구글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같이 연계를 했고요. 그 위성통신용 발사체를 발사를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린 게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 동부 서부를 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 예. 특히 사막에 가면 스마트폰이 안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촘촘히 이제 국가가 좁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데 미국은 기지국을 우리나라처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링크, 즉 스페이스X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위성을 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모바일도 위성을 쏘아가지고 위성에서 그 전파를 발사해야 이렇게 사막이나 이런 데는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이 있어서 미국 같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태동하는 느낌, 종목별로 약간 태동하는 느낌,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은 계속해서 이런 종목 쪽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두고 봐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을 출범했거든요.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파라는 이제 비밀 군사 산업체가 있는데 그 드라파에서 앞으로 우주항공과 군사를 국방을 같이 키우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그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를 계속 관심 있게는 보기는 하되 지금은 적극적으로 덤비는 시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미국처럼 아직 돈을 벌지 못합니다. 여기 관련주들이. 그래서 관심은 갖되 적극적으로 덤비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현재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 한국항공우주죠. 그렇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주항공과 관련된 발사체를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가 또 주도가 돼가지고 우리 우주항공 산업이 뻗어나갈 것이고요. 또 그 회사는 지금 각종 방산 그쪽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가지고 수급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 항공 우주 정도는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고요. 이어서 자 이제 백현 매니저는 종목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로 강영규 매니저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컨택이 준비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우주항공주의 탑픽으로 뽑은 종목 컨택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6월 달이죠. AP 위성을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기술 집약을 조금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성 통신이 지금 중요한 이유가 자율주행과 6G 이런 예. 통신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발사체가 아닌 지상에 있는 우주항공의 통신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 컨택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탑픽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GSAAS라고 해서 이제 그라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패한 이력이 있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잘 되어진다고 한다면 컨택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위성 통신의 통신을 처리하는 그런 기업으로서는 가장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탑픽 종목을 뽑아봤고 최근에 기간에 한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만큼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10% 정도 구간의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탑픽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미래 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섹터를 좀 먼저 봐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긍정적으로 본다면 박병주 매니저의 이야기처럼 한국항공우주 같은 좀 이제 우주항공 발사체 이쪽을 좀 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위성통신을 먼저 보는 게 좋은 건지,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 강영규 매니저는 컨택을 얘기해 주셨다면, 컨택은 그 위성 쏘는 거를 정리를 해서 전파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데이터 처리. 보시면은 위성 산업에 대해서 위성체를 쏘는 거, 발사체를 쏘는 걸 업사이트라고 하고, 업사이트. 아래쪽에서 통신을 하는 걸 다운사이트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네. 업스트림 부분은 이미 많이 언급이 됐고 많이 기술력이 발달된 상황인데, 다운스트림에 대해서는 아직 수면 위에 올라와 있지 않고 사람들이 네.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컨택과
세트랙 I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준비가 완벽히 된다고 한다면 그 위성에서 보낸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지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네. 그게 6G와 자율주행의 오. 그 수준을 네. 좌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동 종목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주 항공 쪽 넘어가면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위주로 살펴보는 것. 다운스트림의 대표적인 종목 컨택을 소개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 이제 금투세 전에는 이게 시장에서 좀 큰 호재가 됐었습니다. 중국으로 여행 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무비자, 비자를 받지 않아도 중국 여행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1992년 수교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여행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항공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회복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괜찮아지는 섹터와 종목들이 많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자 일단은 여기로 본다면은 이게 일단은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섹터를 보는 게 맞겠죠, 일단?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 우리 장 초반에는 우리 중국 관련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올랐고요. 여행 관련 종목들, 항공 관련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올랐었는데 장 초반에 모두 강세를 보이다가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은 좀 빠졌고요. 네. 화장품 관련 종목이랑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은 장 막판까지 강세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자, 무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내년 12월 31일까지,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비자 정책을 취할 경우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무비자 정책을 같이 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네.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향후에는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향후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이번에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날개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지금까지 올랐던 것은 미국 쪽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인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꺾인 거 보셨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미국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전월 대비로는 수출 데이터가 한 12%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미국 그 화장품 관련 업체들 수출 데이터 말씀을 드릴 때 중국은 계속해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중국 무비자 정책으로 면세점에서 화장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많이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무비자 정책을 만약에 취하게 된다라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조금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약간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 비중이 높았던 코스맥스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있듯이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청담 글로벌이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는 뭐 다양한 종목들 하기보다는 ODM, OEM 업체들, 뭐 한국콜마나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 업체인 펌텍코리아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윤현 매니저님, 지금 안 그래도 수출 데이터는 화장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안 움직이거든요. 네. 오히려 너무 좋은 시기가 됐네요. 근데 이제 미국 쪽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로 오히려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수급이 아마 지금 미국 쪽 수출 데이터가 높은 기업들이 과거에는 잘 올랐었다면 이제는 중국 수출 쪽으로? 데이터가 높은 기업들 그리고 지금 전인대 같은 경우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전인대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11월 8일쯤에 전인대에서 경기 부양에 구체적인 금액이 발표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에는 중국 소비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대장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쪽에서만 보신다라면 코스맥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중국인들 단체 관광 무비자 허용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인 게 아니라 제주도에 국한되어서 아마 허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 무방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매일 아침 8시에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장 시작 전에 한번 체크해보면 좋거든요. 내일까지 이 좀 무비자, 중국 무비자 테막 이쪽 관련된 시세가 한 번 더도 일어날지 이게 좀 궁금하시다면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혜 섹터가 과연 어디가 될지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보셨을 때 중국 무비자 어디가 가장 괜찮다고 보세요? 섹터로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화장품을 좀 말씀드리고 여기도 싶어요. 화장품? 화장품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그 이제 우리가 무비자를 했던 날짜가 11월 8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이제 그 가장 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는 그 전국 그 전인대회가 11월 8일 날 끝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비자를 왜 합니까? 제발 중국에 와서 돈을 좀 써달라. 그만큼 중국 내수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중국에서 지금 그 상업 이제 기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 오토바이 쪽을 하고 있는데 중국 라이다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모으는 사람 있죠. 배달원 이분들이 좀 가혹하게 그 고용주가 돼야더라도 꾹 참고 일합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라이다 가격을 그러니까 그 임금을 떨어뜨려도 일을 할 정도로 중국 내수 경기가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중국 전인대를 하면서 하는 경기 부양 정책 규모가 6조 이하에서 10조 이하인데 요 정도 규모는 2009년 그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4조 이하를 통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9%까지 땡겨 올렸거든요. 그보다 큰 규모로 경기 부양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중국 내수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 중국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화장품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화장품 중에서 중국 대상으로 그 이렇게 많은 영업을 하고 있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이제 9월달 같은 경우 빠지지 않고 양봉으로 받아치고 있는 모양으로 놓고 본다면 중국 대상으로 그 영업을 했던 LG 생활건강이나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했던 이런 회사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윤경 매니저님도 혹시 화장품 섹터이신가요? 뭐 저는 화장품 섹터는 아니지만 화장품 섹터도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같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번에 수혜를 받을 섹터를 보는 건 항공주. LCC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가야잖아요. 네, 가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없었던 그쵸. 중국 쪽에 그런 비자가 이제 무비자가 되면서 가야 하니까 뭐 항공주 위주의 수급이 많이 좀 그런 수혜 그쪽으로 많이 여행을 떠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탑픽으로 뽑는 종목은 이제 TA 항공 쪽을 보고 있는데 TA 항공이 지금 보시면은 뭐 최근에 경영권 문제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직 해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약간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도 되게 좀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유가. 그 비행기를 띄우는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좀 다운됐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항공주 쪽에서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공주를 탑픽으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윤규 매니저님 저 하나 더 궁금한 항공주 뽑아주셨으니까 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끊겼던 중국 여행 수요가 이 무비자로 인해서 한번 늘어나는 걸 기대해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날까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저가 항공사 쪽에서는 그것도 가뭄에 담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주식은 실적이 기반이긴 하지만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지금 오늘은 항공주도 오르긴 했지만 항공주보다는 여행주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여행주의 그 상한가 들어갔던 그런 수급이 그 다음에는 항공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소비재나 뭐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대감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나서 올라갈 거기보다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감만 일단 가져보자. 항공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바로 좀 종목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화장품 섹터 쪽은 그쪽 좋게 보고 거기는 이제 아주 좋게 보는 거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종목으로는 여행주로서 참 좋은 여행입니다. 어디가 더 참 좋아요? 참 화장품, 좋은 여행을 여행. 제가 이 회사를 작년에 여행을 하면서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 회사를 참 좋은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서비스를 알고요. 또 가이드분이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한 이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 64억이고 순이익이 72억을 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850억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850억 되면 여행사 치고는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고요. 또 오늘 그리고 상한가를 말았던 힘이 매우 셉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오늘 분차트를 가만히 보면은 거의 한 5분 만에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5분 만에. 이거는 진짜 상한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짜 상한가를 JCN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가짜 상한가는 어떻게 상한가를 맙니까? 오후 2시 정도 상한가를 말았다 풀었다 하는 게 가짜 상한가고요. 예. 요거는 5분 만에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요런 예. 상한가를 진짜 상한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방에 쏘는. 한 방에 그냥 바로 그 정도로 힘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이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적도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이 회사 가이드분들이 너무 친절하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좋은 여행 이야기 나왔고요.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저도 항공주보다는 LCC, 그 여행 관련 종목들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공 관련 종목들 중에서 LCC 관련 종목인 티웨이 항공이랑 그리고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가 좋게 보입니다. 일단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라는 확실한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LCC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LCC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유가가 지금 70달러 초반대인데 71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유가가 지금 굉장히 저유가이기 때문에 과거 고유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한 1400원대 부근까지. 다만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초반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항공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려 왔던 수급이 유입된다라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저가 비용사 LCC 관련 종목인 티웨이 항공이랑 진에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CC인데 제주는 빠졌어요? 제주항공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윗꼬리를 달면서 좀 음봉을 좀 길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가 안 예뻐가지고 제주항공은 좀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어있는 제주항공은 혹시 강영균 매니저님이 커버를 해주시려나요? 아니요, 저도 아니에요? 제주항공은 좀 별로고요. 저도 TA항공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인이 얼마 전에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공항에서 많이 보이는 LCC 항공이 TA항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만큼 네. TA항공이 많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고, TA항공은 아직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권 분쟁의 테마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발표도 제가 알기로는 잘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 기대감도 있어서 TA항공을 잘 눈여겨 보신다고 한다면 호실적 기대감과 함께 그다음에 대선 후보에 따라서의 물론 희비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고,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세 가지 트랙으로 해서 TA항공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이번 특이점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티웨이 항공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모두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넘어가 보기 전에 댓글 몇 개만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오늘 댓글에 남겨주신 말이 김병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는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 스상 가족이었고, 이번 주부터 이제 강현균 매니저와 저희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강현균 매니저님, 조진아님께서 강 대표님 멋지다, 믿음직스럽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첫 번째 방송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하프타임 정도 돌았는데 강현균 매니저님 어떠세요? 처음에 좀 긴장도 많이 하고 네. 어떤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 50점 정도 한 것 같으니까 남은 시간에 조금 더 올려서 평균치를 더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되게 자기 객관화에 박하시게 평가를 주시네요. 저는 50점 이상이다라고 좀 생각은 들었는데 상당히 겸손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진짜 이슈도 많고 앞으로 어떤 섹터 진짜 가져가야 될지 너무 고민될 것 같은데 무료 방송에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셔야겠죠? 네, 제가 아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살 종목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진짜 알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종목 내일 아침 8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자, 오늘 박병주 매니저는 10시 10분에 무료 방송 하겠습니다. 오늘 금투세가 폐지한다는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코스닥 시장에 정말로 훈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또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제2의 대화 제약을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10시 10분 무료 방송 뵙겠습니다. 네, 제2의 대화 제약 궁금하신 분들은 10시 10분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현규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10시 30분에 너튜브에서 강윤규 매니저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뭐 금투세 이슈와 함께 미 대선 이후에 시장이 반등에 나오면서 우리가 먼저 선침해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판은 깔렸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간택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강현규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